여러분, 2020년 1월 3일 정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니 이건 정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잖아요. 지금부터 이 긴박했던 순간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대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2026년 1월 3일 새벽 2시, 장소는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입니다. 모두가 잠든 그 고요한 밤의 정적이요,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정말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때 바로 이웃나라인 콜롬비아 대통령의 이 긴급한 트윗이 떴습니다. 이게 바로 사건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린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거죠. 아, 이게 그냥 작은 충돌이 아니구나. 모두가 직감하게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카라카스 공습 그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공격이 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미군의 첫 타겟을 보면요, 이 작전의 의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 통신시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가의 신경망을 정확하게 노린 거예요. 주요 군사기지는 물론이고 공군기지, 항구, 심지어 통신 안테나까지 한마디로 국가 방어 시스템을 순식간에 마비시키겠다. 바로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군사작전이 현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한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땅이 흔들렸어요. 정말 끔찍했죠. 이건 그냥 군사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수도에 사는 민간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 그리고 공포 그 자체였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단순한 군사시설 공격을 넘어서 곧이어 전 세계를 정말 깜짝 놀라게 만든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 게시물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소셜미디어죠. 트루스 소셜에 딱 올라온 이 글을 통해 작전의 진짜 목표가 드러났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서 나라 밖으로 데려갔다고 전 세계에 공표해버린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이 엄청난 작전을 수행한 부대, 바로 델타포스라고 알려졌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잖아요. 대테러 작전이나 직접 타격 임무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죠. 이런 부대가 투입됐다는 것 자체가 이번 작전이 얼마나 치밀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계획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베네수엘라 정부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발칵 뒤집혔죠.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놨는데요. 마두로 대통령의 행방을 알 수 없다. 그의 실종을 확인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향해서 생존 증거를 내놓으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니, 근데 대체 어떻게 이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닐 텐데요. 양국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기까지 그 과정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격은 사실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이미 2025년 여름부터 조짐이 있었죠. 미국이 카리브해 남부의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고요. 9월에는 서던 스피어 작전이라고 해서 마약 밀매 선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12월에는 아예 해상 봉쇄에 들어가서 유조선까지 납포하고 심지어 CIA가 베네수엘라 안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마침내 공격 바로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곧 공격이 시작될 거라고 예고를 합니다. 수개월에 걸쳐서 압박의 수위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쭉 높여온 겁니다. 그럼 미국 정부가 내세운 공식적인 명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공격했다고 한 건 뭘까요? 바로 마약 테러리즘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은 2020년에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마약 밀매랑 테러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작전은 그 기소에 따른 법 집행이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당시에 펜 본디 법무장관의 발언을 보면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단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곧 미국 땅에서, 미국 법정에서 미국 정의의 완전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 마두로를 기어이 미국 법정에 세우겠다는 의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자,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말 그대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고 또 그 입장은 아주 극명하게 갈렸어요. 먼저 미국 내 반응부터 볼까요? 정치권이 완전히 둘로 나뉘었습니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이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속하는 행동이다라면서 옹호하고 나섰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건 불법 전쟁이다. 의회 승인도 없이 또 어리석은 모험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국제사회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정말 각양각색이었는데요. 아르헨티나 같은 미국의 우방은 자유가 진보한다면서 환영했어요. 반면에 러시아나 쿠바 같은 나라들은 이걸 무력 침략 행위, 국가 테러라면서 아주 강하게 규탄했죠. 콜롬비아는 당장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라고 요구했고요. 한편 유럽연합은 어느 한쪽 편을 들기보다는 국제법을 존중하라면서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좀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공습,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걸까요? 이 법적 논쟁의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는 겁니다. 미국 쪽 주장은 이래요. 대통령이 헌법 제2조에 따라 자국민을 보호하고 마약 테러 혐의에 대한 연방 체포영장을 집행할 고유 권한이 있다.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들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다. 한 국가의 영토와 정치적 독립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깬 거다. 이렇게 맞서는 거죠. 자, 이렇게 작전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마두레 대통령이 사라진 베네수엘라,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제 누가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끌게 될까요? 어쩌면 이번 사건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베네수엘라의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진 건지도 모르겠습니다.